네명의 덕후들의 끝없는 이야기. 대체 그들은 무엇을 위해 이 고된 덕담을 나누는가? 대체 그들은 왜 히플라야를 등반하는가? 바로 거기에 히플라야가 있기 때문이다. 올라가야! 히플라야! 히야! 호호호호호. 안녕하세요. 망가를 배척해서 배워야 하는 남자 망배남 신도니안입니다. 신도니안이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 신도니안의 뜻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남 우연님과 애청자 홍길동 17님 그리고 미니님의 도움으로 이런 별명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세 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놈2 렛데어비 카니지가 이번 방송에서 리뷰할 작품인데 이 녀석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감사 인사가 먼저이고 그게 제 전부입니다. 왜 그러신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얼른 오늘 같이 방송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인님. 안녕하세요. 다저탕의 리더, 장점을 발견한 남자, 장발짬 강릭입니다. 뭐야? 장발남. 이거 뭐야? 이게 캐릭터 만들어 왔어. 다들 뭔가 세 글자 캐릭터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장점을 발견해야 될 때는 장발남, 단점을 발견해야 될 때는 단발남 이렇게 해가지고 장발남, 단발남. 근데 오늘은 딱 장발남이 필요할 것 같은 딱 영화긴 해요. 왜냐면 다들 욕할 것 같아서. 단발남이겠지 모두가 단발머리야. 그래가지고 오늘 녹음도 아마 제 생각에는 샹치처럼 될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샹치는 아니 아피지, 도대체 아피. 어떤 의미야? 아이언피스트랑 헷갈린 거 아니야 이거? 샹치가 어떻게 나와요? 녹음해보면 알겠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핸덱스님. 손도끼로 팍팍 핸덱스입니다. 그럼 다음 우현님. 네, 안녕하세요. 우녀입니다. 이 우녀가 쏠린 자그마한 공이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킨 것 같아요. 이 맞아요. 영배남을 하나 제가 그렇지. 겨우겨우 하나 만들었더니 다들 그냥 땡땡남을 만들어서 이제 준비들을 하시는데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이거 우리가 원조를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 영배남을 맞아요. 이길 수 있을까? 아니 근데 그거 아시죠? 이게 시작이 뭐냐면은 내가 운현님 영화를 모르는 것 같다고,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거지만 싫어하는 것 같다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댓글에 어떤 분이 영알못이라고 운현님. 맞아. 근데 그거를 오히려 이제 제가 영배남이다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운현님이 또 그거를 이 운현님의 매력이 이거야. 그렇지. 이런 드립을 아주 과감히 수용을 해. 해가지고 아들이 진짜. 그 댓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저 영알몰이라고 했을 때 조금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캐릭터화를 시키다니 대단하시다고 막 하면서 저도 운현님의 배포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아니 좀 제가 예전 그 히어로 플래닛 할 때부터 그 캐릭터에 대한 갈망이 있었잖아요. 근데 캐릭터라는 게 단순히 좋고 멋진 것만 할 필요가 없고 뭐든지 내 개인적인 개성이 드러날 수 있는 거면 좋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실제로 배척한다기보다는 좀 골라서 보는 취향이 좀 까다로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누군가 보기에는 배척한다고 느꼈다는 게 참 난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다 싶었죠. 근데 마침 또 그 마음을 먹었는데 영화가 샹치였어. 와, 나한테는 정말 더없이 좋은 기회였던 거지. 되게 재밌게 녹음하고 캐릭터도 얻어가서 정말 뜻깊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제 우연님이 이제 영배남 캐릭터를 가지니까 미인님이 다시 조용해졌다고. 맞아. 댓글 있었어요. 그것도 참 재밌더라고. 이제 조심해야 돼. 다 이제 긴장하고 방송해야지. 알아서 만들어진 캐릭터가 있다 해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이제. 야, 그런데 미니님이 그걸 봤는지 어쨌거나 자기도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이렇게 장발장이라는 걸 만들어 그러니까 나 놀랐어. 딱히 그건 아니었는데.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장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았어. 이제 가볼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 베놈 2 렛 데어 비 카니지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베놈 2 렛 데어 비 카니지는 2021년 첫 번째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영화로 2018년에 영화 베놈의 속편입니다. 많은 팬들이 고대하던 베놈 대 카니지를 처음으로 실사한 영화로서 스파이더맨과 베놈의 숙적 카니지를 처음으로 실사화했습니다. 처음 일상생활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에디가 베놈과 갈등하고 여기에서 카니지가 태어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감독에는 킹콩, 골룸, 시저, 율리시스 클로, 스노크로 유명한 배우 앤디 서키스가 내정이 되었는데요. 이 앤디 서키스가 감독을 맡은 세 번째 영화로 그의 감독작들은 2017년작 브레스, 2018년작 모글리가 있습니다. 이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크루엘라, 베놈의 각본가인 켈리 마르셀이 톰 하디와 같이 각본을 집필했습니다. 전편에 이어서 베놈 역의 톰 하디, 쉬 베놈 앤 웨인 역의 미셸 윌리엄스, 의사 댄 루이스 역의 레이드 스콧, 첸 사장님 역의 패기 루가 모두 돌아왔습니다. 보드워크 엠파이어의 스티븐 그레이엄이 패트릭 멀리건 역을 맡아 속편 등장을 예고했고 나오미 해리스가 슈리크 역을 맡아서 압도적인 결말을 선사했으며 우디 헤럴슨이 카니지 클리터스 캐사디를 맡았습니다. 앤디 서키스는 많은 원작을 반영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얼핏 원작 반영인 점도 있기는 합니다. 카니지가 슈리카 가죽이 되려고 한다는 점은 원작의 맥시멈 카니지를 카니지가 온라인에 접속한다는 것은 카니지 언리시드라는 작품을 연상시킵니다. 베놈과 카니지가 서로 싸우고 패트릭 멀리건이 톡신이 된다는 점에선 베놈 대 카니지가 연상이 되죠. 베놈이 카니지를 먹어치우는 결말은 피터 파커 스파이더맨 9호에 있는 한 장면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베놈의 감독 루벤 플래셔는 베놈에서 카니지를 등장시킬 것을 고민하기도 했지만 첫 작품이니만큼 주인공 베놈에 더 집중하기 위해 카니지를 남겨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라는 프랜차이즈에도 기대점이 생기고 다음 목적지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클리터스를 쿠키 영상에 등장시키는 것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좀비랜드 시리즈의 감독이기도 한 루벤 플래셔는 내추럴 본 킬러에서 본 우디 헤럴슨의 모습이 클리터스와 통하는 맥락이 있다며 우디 헤럴슨을 클리터스 역으로 캐스팅했습니다. 베놈이 대박으로 터뜨리면서 소니는 속편 제작에 나섰는데요. 각본가의 켈리 마르셀이 내정된 뒤에도 감독은 미정이었습니다. 루벤 플래셔는 참여하고 싶었으나 좀비랜드 더블탭 제작 때문에 소니는 다른 감독을 고용하기로 했죠. 소니는 감독 역의 범블비의 트래비스 나이트, 2011년 영화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작의 루퍼트 와이어트, 영화 스노우 화이트 앤 헌츠맨, 영화 공각기동대의 루퍼트 샌더스 등을 고민하다가 결국 앤디 서키스를 내정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CGI와 모션 캡처 전문 배우로서 베놈과 카니지를 잘 살릴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톰 하디와 앤디 서키스는 아주 밀접하게 제작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또한 톰 하디는 켈리 마르셀과 몇 달 동안 스토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 영화가 톰 하디가 처음으로 스토리와 관련되어 크레딧에 올라가기 때문이죠. 이후 켈리 마르셀이 직접 각본으로 정리했고요. 청불 등급 제작도 논의되었지만 전작의 성공을 폭넓은 관객의 이제 연령층으로 본 소니의 결정으로 지금과 같은 작품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베놈 2 렛 데어 비 카니지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몇 번이고 개봉을 연기했지만 샹치와 텐닝스의 전설이 흥행하자 급히 개봉일을 10월 초로 앞당겼습니다. 근데 정작 국내에서만큼은 10월 13일이라는 북미보다 거의 2주 늦은 개봉이라 사실상 중요한 내용들은 스포일러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자, 이런 베놈 2 과연 이 휘플라의 멤버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자, 어떻게 보셨나요? 베놈 2 렛 데어 비 카니지. 아마 다들 영화를 보시고 나서 오늘 또 영배남이 제대로 한번 돌아오겠구나라고 예상들 하셨을 것 같은데 피랑 똑같은데 이것도 사실 영배남이 활약하기는 어렵다 생각은 하는데 근데 나는 오히려 그 아까 뭐였죠? 장단남? 뭐였죠? 장발장. 장발남을 남자로 끝내야 돼 우리 이제.
장발남을 하고자 했다는 강민님의 노력이 진짜 대단하다. 왜냐면은 장점을 발견할 만한 요소들도 있었어요. 뭐 장점 좀 얘기해 줘봐요. 장점 좀. 그걸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뭐 오늘 장발람이 처음 나왔으니까 거기에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 보는 것도 좋은 방송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을 부각한다기보다는 억지로 장점을 발견해낸다라는 좀 그게 커요. 컨셉이구나 그것도. 그것도 억지로라도 괜찮네. 해보자. 음.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로 제일 좋았던 거는 그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이 망한 영화를 그나마 좀 보게 만들었던 게 배우들 전체의 압도적인 연기력. 다들 공감을 못 하시는 거 아니었나요? 아니 계속 해봐요. 아니, 그래요. 계속해봐요. 나 문현님의 방금 계속해봐요. 이게 톤이 너무 좋은데? 너무 컨트랙트 킬러였어. 완전히 계속해봐. 와우. 그러니까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하실 이야기가 있는 건가요? 아무 때나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연기력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야. 뭔가 가수한테 노래 잘한다고 하는 거랑 축구 선수한테 축구 잘한다고 하는 거랑 연기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연기력이 좋다 그러려면은 평균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줬을 때 야 대박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느꼈어야지. 근데 그런 그치. 정도의 영화는 아니었다. 물론 그러니까 잘하시긴 하셨는데 몇몇 장면 나도 장점 찾으면 있기는 있어. 저는 친구랑 같이 봤거든요. 근데 친구가 그 캐사디 차 내리고 편의점 가서 알바 바로 그냥 발로 까고 바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노트북 하고 이 장면에서 친구가 야 잘한다, 멋있다 뭐 이러더라고. 해서 뭐 그런 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른 영화 같은 느낌이 들긴 했지. 저는 여기서 한 말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건 되게 제가 중요하게 제가 생각한 주제랑 맞닿은 거긴 한데,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을 생각하는 것 중 하나인데 뭘 느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빠르게 후딱후딱 진행이 돼가지고 충분히 뭐 연기를 이렇게 감탄을 할 만한, 우리가 몰입을 하고 공감을 할 만한, 그래서 막 와 박수가 나올 만한 그럴 수 있을 정도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배우들이 뭐 연기를 못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딱 보면서 와 진짜 압도적이다 막 이런 식의 느낌이 느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억지로 찾아낸다 이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지. 영화를 봤을 때 뭐 응. 연기를 너무 못해가지고 영화 흐름이 방해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그래요. 핀존스보단 낫어. 근데 그런 건 있지. 연기를 하고 있는데 뭘 연기하고 있는지 모르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지. 그치, 얘네들은 잘하고 그치. 있는 것 같은데도 우리한테 아무것도 뭔가 전달이 안 전달이 돼야 되네. 되는 건데. 근데 그 개인적으로 핸덱스님 그 아까 친구분님이 그 장면 되게 놀라셨다 하셨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 장면이 제일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생각해봤을 때 그냥 왜 굳이 뭐 저럴 필요가 있었나 약간 이런 느낌 좀 있었어. 약간 들으면서. 그러니까 나는 앞뒤를 이어서 보면은 별로야. 그것만 따로 다른 작품이라 생각하고 보면은 잘했다 이거야, 연기를. 그러니까 이게 장발남의 힘을 너무 못 줄 것 같아서 천천히 말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요, 계속하세요. 약간 나 지금 약간 느꼈어. 장발남 이거 방금 지어짜낸 컨셉이죠. 그건 아닌데 어떻게 해서든 이제 뭐라 그러지? 장점을 찾아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왜 다들 욕만 할 것 같은 거야. 그래도 그 방송을 걱정한 거였잖아요. 거기에 큰 점수를 줘야 되는 거지.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야 돼. 그래요, 맞아. 그래서 뭐였냐면은 아마 아론 양이 똑같은 걸 느낀 것 같아. 엄청 많은 거를 하거든요, 이 영화가 보면은. 그리고 되게 빠르게 해요.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돼. 그리고 자연스러움이 좀 없어. 이런 거를 내가 옛날에 느낀 적이 있어요. 이런 체감을. 이게 앤디 서키스 분한테 너무 죄송한 이야기인데, 내가 대학생 때 대학생들 공모전 작품 보면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뭔가 많은 걸 해, 대학생들은. 그리고 그걸 붙여놔. 근데 자연스러움이 없어. 뭔가 내가 많은 걸 봤는데 느낌이 없어. 이거를 그래도 상업 영화 감독이고 이게 제가 알기로 세 번째 작품인가 그런데 앤디 스필스번에 이거는 내가 말하기도 죄송스러울 정도로 그런 작품이 나왔다 할 정도의 작품을 좀 느꼈어요. 근데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좀 루즈했거든요. 그 뭐 그냥 베놈이랑 대화하는 이런 장면이나 아니면 뭐 앤 만나러 가는 이런 장면이 조금 루즈하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전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 이야기가 시원시원하게 전개된다 하고 좋았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오니까 조금 남는 게 없다 그래야 되나? 기억이 남는 것도 없고 진짜 자연스러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루즈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지루하다라는 소리인데 루즈했다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는 않다고 보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걸 해. 시끄럽게 해. 근데 난잡했다가 더 맞는 표현 같아 나한테는. 근데 저도 그래요. 처음으로 영화의 초반에 나는 영화가 내가 본격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요즘 헐리우드 영화나 상업 영화나 특히나 MCU 영화나 뭐 소니 영화나 너무 많은 영화를 만들어봤고 너무 많은 오락 영화를 만들어봤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요. 공식 같은 게 있어요. 심지어 그 직업 작가들은 학원이나 그 회사 들어가면은 바로 가르쳐요. 어떤 식으로 해라. 몇 시퀀스 넣어라. 어떻게 나눠라. 뭐 이런 식으로 다 가르치고 그 공식대로 해. 특히나 상업 영화는 그렇게 해.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안 했어. 안 했는데 어떻게 좋게 표현하면 되게 실험적이야. 크게 보면은 1부, 2부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근데 1부 동안이 너무 난잡하고 시끄럽고 소리를 끄고 싶었던 영화는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 소리가 끄고 싶었어. 진짜로 맞아. 너무 시끄러웠어. 그 말이 인정이요. 진짜 다행인 게 지금 제가 데드풀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영화 데드풀은 좋아하거든요. 그냥 데드풀 캐릭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베놈2를 재미없게 본 게 내가 그냥 시끄러운 수다쟁이들을 안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어 잠깐. 근데 여기 들어보니까 다 난잡하고 듣기 싫었다는 거 보니까 저만 느낀 게 아니네요. 정말 저도 데드풀은 안 시끄러운데? 이렇게 베놈 데드풀은- 그러니까 난 영화 데드풀은 좋아해요. 그래요? 저는 이 뇌절이 끝이 없는 이 웃기지도 않을 뿐더러 왜 있는지도 모르겠는 수많은 쓸데없는 대사들이 계속 그 시끄럽게 맞아. 그 진짜 베놈이 계속 나처럼 계속 방송을 오디오를 채워놓잖아. 어우 징글징글하더라고 진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끝이 없더라고. 그냥 뭐 좀 할라 하면은 튀어나오고 뭐 좀 할라 하면 튀어나오고 뭐 튀어나왔을 때 뭐 엄청 특이한 걸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누구나 의뢰 생각할 뻔한 걸 해.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정말 답답하고 정말 듣기 싫었고 저도 보면서 약간 좀 짜증이 많이 났었어요. 저도 그 보면서 제일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노래랑 시가 너무 많이 나와. 이게 좀 적당히 나오면은 기분이 좋은데 너무 쓰잘데기 없이 여기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대사로 하면 안 되나? 막 이런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를 시작하다가 장발람 얘기가 나와서 제가 넘겨드린다고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의뢰 제가 저희 카톡방에서 스포는 다들 안 하신다고 말은 놨겠지만 그 텍스트에서 묻어나오는 뉘앙스를 보아하니 다들 부정적으로 보셨고 영배남이 나올 수 있는 영화겠구나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몇 시간 전에 영화를 보고 나왔잖아요. 사실 오늘 영배남은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거 좀 뜻밖이시겠지만 반전인데? 오늘 영배남은 없습니다. 오, 왜냐하면 베놈이라는 거에 대한 기대 자체가 워낙 없기 때문에 배척을 할 필요가 없는 영화를 보았기 때문에 오늘의 영배남은 없어요. 되려 재밌게 잘 보고 나왔다는 느낌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이거 좀 뒤통수맞았네. 아니 이모티콘은 굉장히 화난 거 쓰시더니 맞아. 영배남이 없었어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의 맥락이랑 같죠. 핸드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놨는데 내가 뭘 본지를 모르겠는 거야.
내가 뭘 본지를 모르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재밌게 보고 나왔어요. 진짜로 난 재밌게 음, 잘 보고 나왔고 그 우리 베놈 예전에 히어로 플래닛 할 때 우리 베놈 1 리뷰할 때 얘기했잖아요. 우선 보고 나왔을 볼 때는 몰랐는데 보고 나와서 러닝 타임을 확인해 보니까 97분인가 맞아요. 그래요. 우리에게 그 있잖아요. 황금 시간, 골든 타임 1시간 반. 너무 좋았어요. 딱 1시간 반이라서 아주 그냥 뭐 보는 내도로 큰 불편함 없이 보고 나왔습니다. 저도 근데 운현님이랑 비슷했던 의견인 게 뭐냐면은 제가 평점을 보고 영화를 보러 갔거든요. 그래서 평점이 너무 낮길래 아, 망작이다 이 생각하고 갔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제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평점은 높았어요. 우리가 베놈 1에서 했던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베놈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그때 본 베놈이랑 같은 베놈이었어요. 그래서 뭐 일부러 내가 감정 소모하면서 화내가면서 배척할 필요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MCU 영화를 보고 나오면은 항상 재밌게 보고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MCU 영화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랑 비슷한 거 아니었을까 하고. 그 제가 이렇게 세 분의 의견을 듣고 나서 좀 더 진짜 그런가 생각이 드는 게 뭐였냐면은 한번 그 제가 처음에 놀랐던 게 그 앤디 그 아니 이제 그 클리터스가 이제 뭐 낙서한 걸로 이제 에디가 맞추잖아요. 살인 현장 장소를 매장 장소를. 근데 그거를 파악하고 매장 장소가 나오고 그 결과가 터져가지고 그 클리터스가 이제 사형이 되고 하는 그 순간이 1분도 안 돼서 편집이 되거든. 내가 봤을 땐 1분도 안 됐던 것 같아. 한 되게 빨리 편집돼요. 맞아요. 탁탁탁탁 편집된단 말이야. 보면서 나는 어디서 생각이 들었냐면 어쩌면 앤디 서키스 감독님은 천재일 수도 있게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 완전 천재적인 어떤 생각이 드는 거야.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한 15년 뒤에는 이 영화 시장이 유튜브 영화 편집한 것처럼 요약한 것처럼 그냥 재미는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남는 요약본이 되는 걸 미리 아셨는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영화 내용만 요약해 놓은 유튜브처럼 만들어 놓은 거야. 아, 난 그 생각이 딱 들었어 갑자기. 그래가지고 야 이런 편집을 이렇게 이거 진짜 내용 기승전결은 다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이 영화의 기승전결은 다 있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고 아무것도 이렇게 재미가 없거든요. 이게 내가 봤을 땐 그랬던 것 같아. 갑자기 지금 세 분이 뭐 재밌게 봤다는 거 보니까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전 재밌게 봤지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일단 난 재밌게 보지는 않았고, 근데 내가 좋게 표현하면 실험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비슷한 생각을 했어. 아, 이게 언젠간 이런 편집 방식이 인정받을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한 30년 뒤쯤에?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되게 특이하게 했어. 일반의 그 슈퍼히어로 스타일도 아니고 되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낯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거를 재료는 좋았다 생각해. 해가지고 추가 장면 해가지고 어떻게 다시 편집하면은 기사회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 누군가 능력자가 와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배틀슈였나? 배틀슈도 팬이 다시 편집한 버전 있잖아요. 아 맞아요. 배틀슈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재편집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추가 장면 넣고 해가지고 하면은 일반의 영화 평타 수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좀 싶어. 제가 봤을 때는 앤디 서키스 감독님이 저스티스 리그를 했어야 했어. 잭 스나이더의 그 4시간짜리를 앤디 서키스 감독님이 만나면 딱 알맞게 재밌게 알찬 2시간 나왔다고. 그러면 유튜브식 편집으로. 진짜 좋다고. 그건 괜찮다고. 베놈이 나중에는 혁신적인 거야지.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시민 케인이 정작 개봉할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게 뭔 영화야? 이랬대잖아요. 약간 시민 케인의 그 놀라운 현대적인 그런 편집 방법들이. 그 당시에 너무 혁신적이었던 거지. 그랬던 것처럼 앤디 서키스 감독님의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순차적인 따다다다다다다가 어쩌면 먼 미래에는 인정받을 수도 있어. 한번 이쯤에서 물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CG가 괜찮으셨어요? 베놈이랑 카니지 CG 마음에 드셨어요? 난 정말 별로던데 카니지 아, 컴퓨터 게임보다 못하는 것 같던데 난 진짜 별로였어. 베놈 카니지 너무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근데 나는 괜찮았어. 그래? 그리고 나는 그 카니지 그 어, 혀가 계속 그 걸리는 거예요. 이 카니지가 원작에서는 혀가 없거든요. 근데 아니 뭐 카니지 신비호트를 묘사한 건 뭐 그냥 그렇다 하겠는데 이것저것 무기 막 쓰고 아주 하는 거. 아 난 그 혀가 계속 걸리더라고요.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별로였고 그 왜 그런지는 컴퓨터도 별로였는 것 알아보세요. 같고. 아니 그 진짜 별로였어. 난 그 왜 아, 원래 그 혀를 카니지가 혀가 그렇게 나오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카니지는 혀 그렇게 얘기 안 나와요. 아, 난 별 상관없던데. 별 어. 상관은 없긴 했는데 난 그 음. CG 자체가 다 별로다 보니까 그냥 계속 깔 거밖에 생각이 안 났어 나는. 그러니까 혀가 아니라 저는 그냥 촉수를 너무 촉수 근데 그 느낌은 받았어. 앤디 서키스 분이 설마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옛날 B급 옛날 90년대 80년대 크리처물 느낌이 좀 나더라. 그래가지고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하신 건가? 제 개인적인 평은 감독으로서의 역량, 혹은 이 히어로물이라거나 그런 좀 CG를 다루는 연출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감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보는 저도 내도록 정말 들더라고요. 공감이 가요. 저도 그래서 총평에 아주 좀 가혹하게 했고 아무튼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좀 들어가 보면은 저는 그 클리터스 캐사디도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원래 그 베놈 쿠키 영상 때 그 사이드쇼 밥 머리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드쇼 밥 머리가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 심슨 가족의 그 빨간 머리 꽃갈머리. 그래서 나도 와, 그거 너무 잘 좋았어. 어울린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막 아니 내가 그랬어. 사이드쇼 밥이 바트 심슨이 됐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 바트 심슨이 염색하면 머리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야 이랬는데 하는지도 바트 심슨이야. 너무 유치하고 그 찬란한. 그래도 대체 왜들 그렇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살인자, 나쁜 놈들을 이렇게 연애 사랑꾼으로 만들려는 거야. 요즘 할리우드는. 아니 조커도 그렇게 사랑꾼으로 만들더니만 카니시를 로맨티스트한테 비비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저 역시도 보면서 얘들이 참 안 좋은 거를 보고 왜 안 좋은 것만 보고 그러니까. 배울까? 조커 그 수스코의 조커를 그대로 답습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참 황당하더라고요. 이미 큰 실패를 맛본 캐릭터 해석을 봐놓고도 그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표현을 한다는 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진짜 수스커 조커 욕 많이 먹었는데. 저는 근데 딱 베놈 원 때도 약간 체념을 했는데 느낌이 오더라고. 그냥 이제는 더 이상은 이제 원작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보면은 안 돼. 사실 베놈도 그렇고 카니지도 그렇고 원작에 있던 그 느낌이 아니야. 그 원래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신비오트가 어느 정도 이제 지성이 있어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느낌이었지만 옛날에는 진짜 그냥 에디가 있었고 캐사디가 있었단 말이에요. 카니지가 있고 베놈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신비오트가 와서 감염을 해도 캐사디한테 들어오면은 그거는 카니지가 되는 거야. 캐사디가 먼저지 카니지라는 어떤 게 먼저 있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뭐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카니지라는 애가 생기긴 했어. 캐사디가 나와도 카니지가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나는 카니지를 하나의 뭔가 인격으로 다루고 베놈도 베놈의 하나의 인격으로 다루고 둘을 막 싸우게 하고 뭐 이런 느낌이 나는 원작에 내가 좋아했었던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망가지는 느낌이고 뭐 그런데 체념을 하게 되더라고. 그냥 얘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한번 보자 이런 느낌이야. 저도 방금 핸덱스님 말씀을 저도 좀 보태보자면 그게 있어요. 이 베놈은 원작에서 항상 위라 그래요. We gonna kill you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자기랑 이제 에디를 같이 보는 거지. 이 베놈 신비오트는. 근데 카니지는 항상 아이라 그래요. 클리터스일 때랑. 왜냐면 클리터스가 캐사디고 카니지고 카니지가 클리터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클리터스와 이 카니지가 에디처럼 서로 공생한다는 거 보여주는 건 뭐 이 영화만의 해석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영화는 진짜 원작과 한참 거려 떨어져도 한참 떨어져 있어.
너무 다르고 이제 베놈에서도 어느 정도 베놈 1편에서 나왔던 우리가 그 에디 브룩의 좀 밝고 그런 면들 좀 장난꾸러기 같은 면들 그런데 1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캐릭터성을 원작이랑 비슷하게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약간 좀 끌어올려고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완전히 그냥 에디를 그냥 너무 애새끼라고 그러고 싶은데 뭐 애새끼라고 하긴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근데 너무 아니더라고. 제 생각엔 제가 원하는 그 베놈의 이미지와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서 더 실망도 했고 맞아. 게다가 근데 그 이거는 스파이더맨 없는 소니 유니버스니까 베놈이 착해지고 좀 재밌어지고 유쾌해지는 건 이해해. 그렇다 쳐요. 주인공이니까. 근데 카니지가 그러면 안 되지. 카니지는 제가 봤을 때 카니지는 조커에서 시적인 면을 빼면 카니지예요. 제가 원작에 봤을 때 카니지가. 조커는 시가 있고 낭만이 있어요. 근데 카니지는 그게 없단 말이야. 카니지는 니힐리스트라고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완전 어떠한 삶의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다 생각하고 이 맥시멈 카니지 이벤트 원작에서 카니지가 이제 슈릭이랑 도플갱어랑 데모고블린 그리고 이 캐리온이랑 같이 가족을 만드는데 그 가족을 만드는 것도 그냥 긍정으로 만들어요. 왜냐? 얘한테는 가족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 연애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도 의미가 없고. 그래서 중간에 저희 도플갱어를 죽이고 나머지 그 슈릭이랑 캐리온, 데모고블린이 잡히게끔 한 다음에 지 혼자 도망쳐서 살아남아요. 그런 정도로 애가 아주 철저히 무맥락적이고 즉흥적이고 아무 연도 따지지 않는 애인데 여기서는 완전 그 메시지 주고받는 거 봐요. 그 조그만 그 변기통인지 뭔지로 주고받잖아. 나 그거 보면서부터 거기서부터 그냥 이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는 갈 때까지 갔구나. 이제 돌이킬 수가 없구나. 이거 원작과 다른 것뿐만 아니라 이건 내가 좋아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맞아.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저도 카니지는 조커류라고 생각해요. 조커류 캐릭터인데 보면은 저는 이제 조커라는 캐릭터는 보면은 무서워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카니지도 보면은 무서워야 돼요. 근데 또 웃긴 거지. 카니지를 데리고 와서 사랑꾼으로 만들고 수수과에서는 또 조커를 사랑꾼으로 만들고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그리고 또 카니지를 또 상처가 있는 애처럼 또 만들어 놨잖아. 이게 어떤 거냐면은 카니지의 기원이 오히려 다크나이트 조커 같은 느낌이에요. 다크나이트 맞아요. 조커를 보면은 아빠가 나를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딴소리를 하잖아. 근데 카니지가 그런 느낌이거든요. 카니지가 학대를 당했던 건가? 아닌 건가? 아닌가? 카니지는 원래부터 순수 악이었던 건가? 아니면 뭔가 다른 원인이 있었던 건가? 이걸 모호하게 그리면서 더 혼잡하게 만들어서 더 조커스러워 그런 게. 근데 그게 없어. 아예 여기서 지가 지 입으로 왜 내가 뭘 당했는지는 안 물어봐. 뭐 이런 느낌이야. 뉴스 안 올려줘 이러면서. 맞아. 그러니까 실망스럽지. 그러니까 사실상 수스커를 보고 온 사람들의 느낌과 비슷했었을 것 같아요. 원작 팬들은.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신 게 이 카니지는 절대 동정받아서는 안 되는 캐릭터입니다. 맞아. 물론 내가 작중에 사는 시민이라면 카니지 입장을 한 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이건 픽션이잖아요. 카니지가 만들어진 캐릭터 자체가 순수 악이야. 그러니까 순수 혼돈인지 아무튼 간에 얘는 애초에부터 그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지 정말 악행만 저질렀고 얘가 정말 뭐 피해를 받았다 뭐 이런 식의 묘사는 흔치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심지어 이 영화는 애니메이션까지 귀엽게 그리면서 포장을 해주더라고. 보면서 야 이거를 어떻게 카니지를 이렇게 동정적인 캐릭터로 만들려고 했을까? 이렇게 가해자가 된 피해자를 만들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이 딱 드는 거야. 특히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제가 정말 이 영화에 대해 저는 이제 이 세 분, 우녀님이나 이제 미니님, 핸드엑스님은 이제 별로 기대를 크게 안 갖고 오셨다고 하시지만 저는 이 영화에 되게 기대했던 게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에 내가 봤을 땐 이 영화가 희망이었던 거예요. 이거 망하면 모비우스를 누가 기대해? 스파이더맨도 안 나오고 베놈도 아닌데. 그리고 뭐 크레이븐 더 헌터 그 아론 타일러 존슨 나온다는데 그거 뭐 누가 신경 써요? 이게 뭐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망하면 망하겠지. 내가 봤을 땐 베놈2가 잘 나와야 스파이더맨 유니버스가 잘 나올 거기 때문에 베놈2에 힘을 많이 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베놈2의 그 시놉시스가 처음에 알려졌을 때는 어떤 거였냐면은 이 클리터스가 에디만 인터뷰하기로 한 이유가 에디와 자신이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아주 잠깐 나와요. 뭐 아빠한테 뭐 학대를 당했네, 뭐 사는데 인정을 못 받았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대사로 허비될 만한 게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소재란 말이에요. 심지어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베놈 에디가 데일리 비그로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에디가 그 원작에서 시니터 그 조작 사건, 그러니까 얘가 인터뷰 하지도 않았는데 제대로 막 했다고 막 구라치가지고 막 내보낸 거, 그런 것들, 그런 사건들이 영화에서 쓰일 수 있는 소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우리가 에디가 조금이라도 좀 더 복잡하고 그렇게 말하면 착하지 않으려는 것도 볼 수 있었고, 또 카니지처럼 어두울 수 있는 과거도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또 자신은 또 베놈이라는 안티히어로가 되려는 선택을 하려는 그나마 좀 착한 인물이라는 거,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소재가 있는 기회였는데, 카니지를 떡하니 베놈이랑 비슷한 아이인 것처럼 설정을 해놓고서는 그걸 대충 다루고, 또 카니지도 그 심지어 대충 다룬 것도 단순히 우리가 소재를 대충 다뤘다는 것뿐만 아니라, 카니지는 도대체 에디가 학대당했는지 왜 그 쫓겨났는지를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연성도 떨어져. 왜 카니지가 에디를 골랐을까? 그런 것도 떨어져요. 그래서 보면서 정말 야, 이런 밑도 끝도 없는 게 어떻게 말이 되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니 내가 말을 잘못하는 건가? 나는 기대했어. 아, 그래요? 아니 아로니아님이 아까도 난 재밌게 봤는데 재미없었다 그러고 나 기대하고 갔어. 근데 기대 안 했다 그러고 난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보는 거지?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잖아. 죄송합니다. 나는 오히려 나도 똑같이 생각했어. 희망을 가졌어. SMU 내가 예전에 우리 뭐 2021 프리뷰 이런 거 했을 때 렛데비어 그렇죠, 카니지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갖고 카니지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고 진짜 그 카니지에 대한 카니지는 진짜 악당이거든. 나는 솔직히 악당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 MCU는 진짜 악당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가 몇 명이냐 이거야. 별로 없어. 진짜 악당이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위플래시 이 정도지. 애들이 보면은 진짜 얘 사악하다 뭐 이런 캐릭터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악당이 나와야 돼. 근데 카니지는 진짜 악당이야. 누가 봐도 저놈 나쁜 놈이고 거기에다 강해가지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없애야 할 장애물이고 이런 존재가 카니지인데 이걸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영화 나왔을 때 1부는 재미없었지만 2부의 그 성당 액션씬만큼은 그래도 좀 재밌게 본 것 같아. 그래서 그나마 재밌었다 생각하고 나왔을 때 실망이나 그런 것보다는 슬펐어. 우울한 게 더 컸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데 그게 더 슬펐지. 화가 난다는 것보다도 슬픔이 더 컸어. 이게 뭐 당연히 이 영화의 제목조차도 Let There Be Carnage인 만큼 이 카니지에 사실 많은 무게를 실어줘야 돼요. 근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카니지 뭐 아로니아님이나 핸델스님만큼 뭐 깊이 알지는 못하겠지만 직간접적으로 뭐 연쇄살인마의 정말 극악무도한 성격을 가진 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게임에서도 봐도 정말 나쁜 놈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카니지는 정말 무섭지가 않아. 아까 핸델스님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잔인하고 살인을 서슴지 않게 저지르는 캐릭터이고 인물이어야 되는데, 그 영화에서 봤을 때는 그냥 좀 사랑을 찾아가는 좀 난폭한 인물? 캐서디는 그냥 난폭한 인물이고, 카니지는 전작에서 봤던 라이엇이라든지 무색무취였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니까 거기서부터 실망이 확 되는 거예요. 그 첫 등장했을 때 교도소에서 내가 봤을 때 거기서 좀 더 강력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처음에 그 교도관들이나 그 교도소 관련자들을 다 이제 막 해치우잖아요. 그런 다음에 카니지에게 열공하는 교도소 수감자들까지 나오는데 걔들까지 가차없이 다 그러니까 좀 청불이 아니니까 죽여버리는 모습까지 나와야 이 카니지의 극악무도한 면이 잘 표현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그런 장면은 나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카니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아까 핸델슨이 말씀하신 성당 액션 그거 전작에서 봤던 거랑 비슷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아까 얘기했던 그 베놈 2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프리뷰나 같은 데서 다뤘을 때 이것도 핸델슨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전작같이 그냥 신비오트 대 신비오트 봤던 거나 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걸 또 그대로 해버리니까 그냥 보면서 화도 안 나고 내가 생각했던 만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화가 안 나는 거죠. 배척할 필요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운현님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다음 화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캐릭터 이야기도 해보고 그리고 제가 좀 놀라운 제가 친구랑 봤다 그랬잖아요. 친구의 놀라운 평가들 제가 한번 시작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 화도 기대되네. 기대해 주세요.